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전문 강사 이공찬입니다. 오늘은 노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에 대한 기록은 장자, 순자, 여시, 춘추, 한비자, 관자, 전국책 등에 나타나지만 전기 형태로 서술된 것은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 노장 신안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자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중국의 나라가 아니라 이때는 중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부족, 요 하나라는 서부족, 은나라는 동부족, 다시 주나라는 서부족. 그래서 동부족과 서부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온 왕이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요임금은 중원에 살던 사람이었고 순임금은 동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족, 서부족, 동부족, 서부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라를 세운 사람은 우왕, 은나라를 세운 사람은 탕임금, 주나라는 문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보면은 수도가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서쪽이 앞선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동쪽이 그 뒤의 개념으로, 그냥 우리랑은 좀 다른 인식이죠. 그래서 서주시대 때 수도가 장안입니다. 장안. 그리고 동주시대가 낙양. 그래서 요 낙양, 그러니까 사실 이 서주시대 때는 잘 나갔고 이 동주로 오면서 수도를 옮기면서 약간 쇠퇴를 가죠. 그래서 요 동주시대로 옮기면서 여기에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요 전반부를 기록한 책이 춘추라는 책이고 후반부를 기록한 책이 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춘추는 공자가 썼고 이 전국은 유흠이라는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러는 건 그 책을 보고 따온 이야기죠. 시기를. 그래서 이 노자는 언제 시기냐면 요 전반부 요 수도를 동주로 옮기면서 전반부 요 혼란이 시작되는 요 시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철학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노장 신안열전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거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양, 고깃니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자는 백양, 시호는 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였다. 이 수장실은 뭐냐면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사서죠. 사서. 그거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공자가 그 30대 때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이나 뼈가 모두, 이제 노자가 공자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걸 보면은, 자, 당신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이나 뼈가 모두 이미 썩고 단지 그 말이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군자는 때를 얻으면 곧 벼슬을 하고 때를 얻지 못하면 짐을 챙겨 들고 떠나야 할 것이다. 나는 들으니 좋은 상인은 깊숙이 감추어 마치 텅 빈 것처럼 하고 군자는 왕성한 덕이 있으나 용모가 어리석은 듯이 한다고 했다. 당신의 교묘한 기색과 많은 욕심과 꾸민 듯한 얼굴 색과 지나친 뜻을 버리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뿐이오. 라고 노자가 공자한테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거기를 떠나 제자들한테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새가 난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으며 물고기가 헤엄친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친다는 게 뭐냐면 새는 난다.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이게 우리의 보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새는 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납니다. 그냥. 물고기는 헤엄친다는 생각이 없이 옵니까? 그냥.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이 두 개는 같다. 요 이치를 벌써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서로 반대니까 이건 새는 하늘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 양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물고기니까 이건 음액에서 음양의 개념이 나타나지만 이건 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알고 있으며 짐승들이 뛴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뛰는 것은 그 망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주살로 잡을 수 있다. 이 주살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엮어서 나는 새를 싸가지고 끈을 잡아당기면 잡는 겁니다. 주살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 같은 것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날아오르는 것이라 알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아마 용인가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노자에 대해서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용. 용. 용은 뭐냐? 우리가 전설의 동물로 얘기하죠. 전설. 완전한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자를 신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공자도. 그래서 노자가 아마 잘은 몰라도 당시의 현실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 공자한테는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은 공자와 노자의 이제 대화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 내용을.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예의다 해서 공자가 예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노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는 껍데기다.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은 없으면서 예만 강조를 하면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더 혼란해진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사람은 말입니다. 완전하게 살려면 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을 때 요 마음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이 몸도 제대로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대로 챙기는 거 요 마음이 뭐냐? 요걸 우리는 인이라고 하고 몸을 챙기는 거 뭐냐? 요걸 우리가 예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요 몸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기긴 하는데 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등한시하고 몸만 챙기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보면 요 몸을 챙기는 사람이 뭐냐고요. 요게 바로 몸짱이 있죠. 몸짱. 근데 이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 여기 심짱이거든요. 심짱. 근데 이런 몸을 잘 가꾸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요즘 뭐 무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몸 막 가꾸고 그런 사람한테는 상금을 줘도 마음을 챙기는 사람한테는 뭐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참 잘 보면 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요 보이는 거, 예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요 마음이 중요하다. 요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대화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챙겼을 때 이 몸은 따라오는 거다. 이제 요런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와 인의 관계는 어떠냐?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와 인의. 아까도 봤지만 요 나뭇잎과 뿌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는 이 겉으로 보이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나무가 잘 크고 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마음이 되고 요거는 몸이 되죠. 그럼 뭐가 먼저냐? 일단 사람은요, 이 몸뚱아리가 제대로 있어야 마음이 챙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제대로 마음을 못 챙겨요.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챙겨야 될 게 선이 뭐냐? 요게 몸이고. 그 훌륭한 몸에 뭐냐? 이제 뒤에 챙기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근본이 되는 거, 그거는 마음이고, 이게 근본이 되고, 몸은 말단이 된다. 그래서 선후본말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게 근본이고, 어떤 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또 반대로 요 마음만을 챙기고 몸을 등한시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인사동에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막 현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린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린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베개 삼아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러면서 아주 뭐 굉장한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제대로 됐냐 봐야죠.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몸도 제대로 막 동상 걸리고 막 이러고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 뭐냐? 요 마음도 챙기고 몸도 챙기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제대로 챙기는 거, 요거를 이제 노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요걸 갖다 공자는 바로 중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중용. 중용. 그래서 중용은 뭐예요? 중은 시중입니다. 시중. 그 상황에 적중하는 그 이 시는 그 제대로입니다. 그 제대로 상황에 적중하고 이 용은 작용입니다. 자연의 작용이다. 그 상황에 적중하는 자연의 작용을 하는 거. 이게 중용이다.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 노자는 요거를 갖다가 바로 자연이다. 이게 자연. 이게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자는 이제 혼란한 주나라 말기 춘추시대 초기에 이제 주나라를 떠나죠. 스탠주나라. 떠날 때 이제 관문직인 윤희가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선생님이 가시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노자가 상하편을 저술하죠. 그래서 도덕에 관한 5천여 마디의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이 뭐냐? 우리가 도에 관한 말과 덕에 관한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자를 도덕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와 덕에 관한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자가요. 요게 들어가 있는 책들은 요거는 모든 거에 근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이다. 그래서 도덕경은 1장부터 뭐 37장, 38장부터 81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떠나요. 그리고 나서 노자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노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노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그 장자, 순자, 여시춘추, 한비자, 관자, 전국책 등에 나오는데 이 전기로 서술된 제대로 된 기록을 보는 건 사마천이 지은 사기 중에 노장신안열전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자와 노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공자는 그 굉장히 이 노자의 눈에는 예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이제 노자가 공자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는 사람의 몸에 보면 껍데기다. 껍데기에 연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공자는 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뛰어노는 이 자연의 이치를 하는 나도 아직까지는 이 현실에서 초월을 못했는데 이 현실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노자인 것 같다 하면서 노자를 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용인가 보다라고. 용은 그때 당시 뭡니까? 초월적인 존재죠.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초월적인 신의 모습으로 공자는 노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와 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왜 그러냐면, 노자는 왜 예와 인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이 예는 말입니다. 예라는 건 인간의 보이는 이 몸에 관련된 거고, 인은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꿔야 되는데, 이 몸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근본이고 요거는 말단이다. 하지만 먼저 챙겨야 될 거는 몸이고 마음은 뒤다. 그래서 우리가 선후 본말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후 본말이라. 먼저 챙겨야 될 건 몸이고 뒤에 챙겨야 될 건 마음이다. 하지만 근본이 되는 건 마음이고 몸은 말단이다. 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는 거. 요거를 이제 공자는 요거를 중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중용. 하지만 노자는 이 중용의 모습은 제대로 지키는 거. 요거를 이제 노자는 요거를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어떨 때? 이제 나중에 개념이 나오지만 요 무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식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안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저절로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하면서 이제 예와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자는 그 당시 주나라가 쇠퇴하는 걸 보고 주나라를 떠나갑니다. 이에 이제 관문직인 윤이라는 사람이 붙잡고 선생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노자가 상하편 한 5천자 되는 말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라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